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자, KB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해서 8.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6년 11.6% 상승 이후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주택 종류별로 본다면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순으로 상승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서두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오늘 두 곳 가실 건데 핵심 이슈 한번 짚어드린 후에 지역에 대한 얘기 이어드릴 겁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도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전형적인 주거지로서 거주 만족도 괜찮은 곳이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지역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눈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눌게요.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오늘 29일 날 한국은행이 주택 동향, 가격 동향에 대한 소비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2013년 집계가 이루어진 뒤로 최고치인 132포인트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정책이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전세가가 불안을 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해체하더라도 집값이 상승되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장은 그래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계속해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내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주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을 추려서, 모든 내용을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추려서 내년에 과연 어떤 정책이 바뀌는지,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해야 되는지, 혹시 또 시간이 더 되면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청약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도 세금 부분, 특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바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2월 19일이라는 날짜, 또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좀 기억하셔서 각각 날짜에 과연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또 보유를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취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잡은 거는 분양권 1주택자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이라는 게 있고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처럼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그것이 이제 건물이 없어지면서 토지로 대한 그런 입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다 할 때 입주권도 포함을 해서 2주택 여부를 살폈고, 이 분양권은 새롭게 어떤 청약에 당첨이 돼서 가져가는 분양권은 지금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2개, 3개가 있어도 집이 한 채가 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고, 1주택으로서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2021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 1주택자로 적용을 한다. 즉 분양권을 하나를 취득을 하고 새로운 집을 하나 취득을 했을 때 그것은 분양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 또한 1주택자의 어떤 주택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분양권을 사실 때는 신중하게 어떤 비과세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수도권의 어떤 투기 과열지구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의무 기간이 2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 지금은 사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만 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대출을 상환했을 때라든지 대출을 안 받는 사람, 그래서 전세가 들어와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의무 거주 의무 기간이 없었는데 내년 이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내년에 2021년 2월 19일부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의무 거주 기간이 2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최소한 2년 동안은 거주를 해야만이 나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고, 아니면 뭐 반납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의무 기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사실 도시정비법이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얘기하기 힘든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 이전,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됐다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뭐 사실 뭐 그런 단지는 거의 없을 건데, 조합 설립이 안 됐다면 반드시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2년 동안에 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어떤 그 자격이 주어지고, 아니면 다 현금 청산 대상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2년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물론 뭐 계속해서 2년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좀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나중에 모든 것이 입주권이 발표될 때, 관리 처분돼서 이제 또 동호수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2년 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다면 이 규정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의 날짜는 6월 1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6월 1일이라는 날짜는 상당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날짜인데,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6월 2일 전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그 이후에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6월 2일이라는 날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가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1주택자 같은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를 더 갖고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40%,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부터는 6에서 42%의 어떤 세금을 기간별로 이제 내게 돼 있는데,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1년 이내에 팔 때는 무조건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어 30%나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1년이 안 됐다면, 또는 1년이 살짝 넘었다면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년 지나고 2년부터는 6에서 42의 어떤 과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년 이내까지 이제 60%로 적용을 합니다. 즉 2년 이내에 팔면 70% 또는 60%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어떤 과세를 중과를 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 또한 10%씩 더 가산을 해서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과세하는, 그래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30% 가산을 하면 75%, 거기에 다른 지방세까지 붙으면 거의 한 83% 정도의 세금을 내는 효과. 그래서 1억이란 수익이 났을 때 8,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본 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어떤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크게 종부세가 많이 상향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세율 또한 0.1에서 0.3으로 올랐고,
어떤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6%까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종부세 대상이 되시고 어떤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처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과표가 나오면 그 옆에 80% 또는 85%, 90% 곱하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90%였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95%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 공시가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또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세율까지 상승을 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종부세 인원이 되신다면 세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 또한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어떤 처분하실 분들은 다 처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 얘기는 올해까지는 내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택이 한 4개, 5개가 되더라도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한 주택이 남았을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가 돼서 처리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마지막으로 처리한 주택을 기점으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 또한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임대사업자가 2017년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리대책 이후로 많은 정책을 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서 최소 4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4년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를 등록하셨던 분들은 갱신이 안 되고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뭐 새롭게 갱신하는 전세가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전세 매물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기존에 5%를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보시면 좋고 이 외에 청약에 대해서 어떤 실업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고 소득 부분도 완화를 했고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 요즘 로또 청약이라는 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청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또는 종부세 여기서 얘기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종부세에 해당이 되더라도 1주택 1가구인 경우에는 오히려 종부세가 감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셔서 과연 주택을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주택을 좀 처분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신다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른다는 가정 또는 뭐 떨어진다는 가정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수준에 맞게 그리고 나의 자산에 맞게끔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도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을 바라보는 또 그런 또 준비까지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다양한 얘기 전해주셨고요. 제가 1대1 상담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자리니까 안전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료 상담이고요. 저에게 신청하셔서 예약하시고 날짜 확인하신 후에 꼭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1대1 상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이제 지역 얘기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에서 얘기 풀어볼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비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성북동으로 가볼게요. 전형적인 이제 주거지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오던 곳입니다. 얼마만큼의 큰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북동은 많이 아실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뭐 대사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름 있는 그런 저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다 대형 저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면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오래된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리어리한 저택들도 많이 있는 곳이 성북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은
조금 오래된 노후도가 심한 그런 곳에 위치한 곳. 그리고 요즘에 공공재개발의 어떤 동의율이 뭐 76%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핫플레이스로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성북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주택은 성북 재개발 1구역 안에 있는 성북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6개 구역이 있었는데 2개 지역은 거의 흐지부지 돼 있고 지금 4개 지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어디 뭐 추진위까지도 추진위만 잠깐 돼 있는 데도 있고 조합 설립이 돼 있는 곳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개발 압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1구역과 3구역, 3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구역 명칭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구역과 그리고 3구역, 뭐 5구역이라고 불리는 이 2개 구역이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공공재개발과 그리고 재개발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노후된 어떤 빌라나 어떤 다세대들이 아파트로 변모된다면 참 큰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는 3대 핵심 광역이 있습니다. 뭐 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업무 구역이 있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YBD 그리고 삼성이나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GBD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인 명동과 종로에 가까운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호선을 통해서 한 10분이면 중심 업무지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깝고 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그래서 그걸 투자 포인트로 삼았고요.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성북동 일대는 사실 뭐 사대문도 가깝고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또 문화가 상당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개발이 더디고 개발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정비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성립이 될 때는 뭐 신도시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깔끔하게 뭔가를 조성할 때 만들기 때문에 역사 문화 보존에 대한 지구 단위 수립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그리고 깔끔하고 어떤 현대화된 식으로의 어떤 개발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과연 입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이게 지나가는 노선이 바로 지하철 4호선입니다. 4호선은 밑에 뭐 명동 이쪽하고 상당히 가까운 충무로하고 가까운 쪽에 있고요. 바로 밑에 여기 해화역입니다. 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대학로가 있는 해화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고요. 바로 한정거장 지나가면 바로 한성대역 입구가 있는데 이 성북 1구역은 한성대역 입구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 1구역과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3구역입니다. 어떤 길 하나 사이로서 1구역과 3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3구역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재개발 예정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지금은 5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5구역으로 해서 다시금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진 곳에 2구역과 4구역도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1구역과 3구역만큼은 활발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1구역과 3구역이 진행이 된다면 2구역과 4구역 또한 개발의 압력을 받아서 진행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4구역에 바로 붙어있는 한성대역구에 바로 붙어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입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동북선이라는 지하철, 그러니까 경전철이지만 항상 지하로 다니는 그런 경전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왕십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상계역까지 가는 사실 뭐 동북을 이렇게 북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왕십리를 통해서 2호선, 5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그 핵심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동북선을 통해서 뭐 이런 핵심 노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건설 중간에 그리고 이제 착공을 했으니까 이제 완공되고 계속해서 건설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개발의 압력들 그리고 지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역사문화 보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지구단위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만 보면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주택은 정비를 해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에 대한 그런 지구단위 계획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창극
창작의 연극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500억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창작연극지원센터라는 곳은 뭐냐면 대학로에 있는 소규모 극장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많이 못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3층짜리 규모로 지어서 소극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쪽에서 많이 예술이나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을 유입하면, 이 젊은이들을 유입한다는 것은 홍대나 어떤 신촌처럼 상당히 크게 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완공은 어떤 젊은이들의 유입을 상당히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재개발인데, 재개발에 공공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10년이 걸린다면 공공재개발은 5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북 1구역, 지금 3구역이 두 군데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 1구역은 거의 76%의 동의율을 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재개발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한 뭐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환성대역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로 변모된다면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지구단위에 맞물려서 상당히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8천 투룸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사실 신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게 지금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전세는 현재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상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빠르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옮겨갑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강북선 신설 예정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현재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대. 지금부터 연희동 얘기 함께합니다. 자, 연희동은 성북동과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연희동은 뭐 대학로를 해화동에서 대학로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연희동은 홍대 또는 뭐 연세대 같은 또 젊은이들의 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권도 많이 발전을 해서 연희동이 젊은이들의 메카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역시 투자 포인트를 똑같이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희동은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살기는 상당히 좋지만, 근데 강북선이라는 것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올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 인근에 지금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고요. 사립대학이 상당히 거의 9개 되는 사립대이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뉴타운으로 개발되건 아니면 재개발로 개발이 되건 간에 전부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성될 단계의 뉴타운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지역 또한 공공 재개발을 참여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에 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연희동도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아파트로 변모된다면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앞에 이 다세대주택의 바로 앞에가 바로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은 뭐 나중에 한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천인데 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내부순환로라는 서울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이라는 서울숲보다 상당히 크다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산임수의 효과로서 이 지역이 아파트로 변모된다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바로 앞에가 바로 가재울류탄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3만 세대가 다 입주가 완료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발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의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성황대 같은 명문 사립대가 전주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입지는 말씀드리고, 개발 호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뉴타운들이 길 바로 건너에는 가재울 뉴타운, 좀 위에는 연신내를 기점으로 해서 대조, 가련 같은 재개발 구역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이 되고 있고, 불광도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옆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전부 다 개발 압력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부 기반 시설들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발전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북선이 이제 착공이 조만간에 예비 타당성이 아마 면제가 될 것 같은데 강북선이 지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밑에는 목동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 물론 강남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핵심 노선인 9호선과 또 2호선, 7호선 같은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과 환승할 수 있는 역이고 전부 지하화되고 그리고 내부선은 밑으로 해서 지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성북동 하면서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고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빌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앞에 있는 가젤루탄 못지않은 지금 가젤루탄의 32평이 한 12억, 13억 또 15억까지 효과가 가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상권의 진화입니다. 전에 신촌역에 있던 상권이 홍대로 옮겼고 홍대에서 지금 위에 연희동 쪽으로 밑에는 상수동 쪽으로 지금 계속 상권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의 형성은 지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보호하실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곳이다. 그리고 강북선이 예정된 곳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바로 앞에 도로인 내부선한 홍제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2천, 성북동보다 좀 싸게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전세는 현재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희동까지 다녀왔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41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느새 2부로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을 가실 겁니다. 제가 지역 좀 볼게요. 먼저 가실 곳은 부동산 투자의 1번지 강남 불패, 네, 강남구 삼성동 갑니다. 투룸 다세대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강북권의 핫플이죠.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핫플이라는 별명 수식어가 생겼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실 곳은 강남구 삼성동이에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환승하는 성정릉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고요. 현재 시세가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삼성동으로 갈게요. 강남의 힘도 강한데 게다가 삼성동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안 올 것 같았는데 되게 빠르게 오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재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내년에 있을 이런 신축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일들 전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내년에 대한 이런 계획도 함께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웃으면서 굉장히 앞으로 다다다난했던 올해를 잘 넘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 지역과 이제 강북 지역 대표 지역을 한번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일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현재 이 지역 자체가 9호선과 분당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요. 선 정등역에서 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입지에 있습니다.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 전용이 한 30제곱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5평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 가치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곳에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인프라 시설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하죠. 왜 인프라가 좋은 곳인지는 직접 가보시면 더더욱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인프라랄지 주변에 이런 많은 대형 그런 업무지들, 주요 업무 타운들이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유동 인구를 언제나 항상 보장하는 지역이 또 강남구고 그곳에서 또 가장 중심적인 또 삼성동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렇게 풍부한 임차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랄지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딱 개발 호재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개발 호재 굉장히 풍부하다 못해 굉장히 매머드급이죠. 굉장히 규모 자체가 방대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삼성동이라는 자체가 이런 최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가 많은 곳, 그러면서 임차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어떤 지역인지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느낌이 올 겁니다. 입지 분석 부탁드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전국의 일단 근로자 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해당 도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뭐 서울이겠죠. 서울에 무려 32%가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죠. 그만큼 탄탄한 이런 수요 자체,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곳의 직주 근접성을 원하는 그런 니즈의 수요가 굉장히 잘 받쳐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올해 있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동의 부동의 강남구 자체가 새빨갛죠. 25.57%가 상승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그만큼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상승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곳이 삼성동이죠. 현재 선 정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분당선과 9호선을 크로스로 가지고 있는 선 정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좌측에는 뭐 이런 많은 노선들도 강남구에 있다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3, 7, 9, 2호선부터 해서 신분당선, 분당선까지 향후 들어오는 또 GTX 라인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이 추가적으로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우측에는 이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지구가 바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의 이런 근접적인 영향권 바로 영향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주변에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의 한 중간이기 때문에 강남의 업무단지, 봉원사로랄지 테헤란로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굉장히 빼곡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삼성 업무단지랄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단지가 이렇게 업무 시설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강남권에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청담동이랄지 삼성동이랄지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죠. 그만큼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 자체가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서 그런 상승력을 굉장히 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지역들도 그만큼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강남의 업무단지랄지 또 삼성의 업무지구들 주변에 강남의 가운데에 있는 삼성동의 위치는 정말 강남구에서도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강남의 현재 모습을 보셨고요. 좀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또 더 좋아질런지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가장 큰 규모의 소식이기 때문에, 자, 2025년 완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진이 잘 되어지고 있고,
일단 면적이나 면적 자체가 축구장 면적 11배, 면적이면 면적, 고층이면 고층, 그리고 숙박과 업무, 컨벤션 센터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들, 이러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런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랄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방대하게 파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발 소식이고요. 자, 그곳에서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잠실 운동장의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이 또 새롭게 변할 것이고, 또 주변의 탄천과의 조합까지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식이고요. 저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지화 사업을 통해서 또 지하 공간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105층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런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허가가 통과돼서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죠. 가장 큰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무려 122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들을 가장 파급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랄지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일자리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죠. 지하 6층까지 지어지는 것이고, 또 연면적이 16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부분이 또 코엑스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의 이런 다양한 상권들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공이랄지 상업시설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교통들이 이곳에 다양하게 집중이 되어지고 있죠. GTX, KTX, 또 위례신사선까지 광역철도 중심의 이런 통합 역사와 또 다양한 버스 노선들까지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지하 공간에, 이 지역에 또 새로운 지하 공간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교통의 개발 소식들이에요. 교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던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신분당선의 개통을 또 앞두고 있고요. 또 GTX A 노선과 또 B 노선이 삼성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삼성역 A 노선과 C 노선이죠. 삼성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삼성역 자체가 앞으로 이런 광역교통망으로서요, 강남권에서의 그런 방대한 복합적인 역사를 일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남권과 강남권의 연계성을 또 위례 신도시부터 또 강남권까지의 연결성이 서울시 기본계획 2030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위례 신사선까지도 들어오는 이런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개발적인 부분들도 메머드급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헤란호를 중심으로 강남권 일대에 퍼져 있는 호재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삼성동 얘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금액적인 구조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 지역의 투룸의 4세대 주택입니다. 가장 이 지역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무계이기 때문에 전용 18제곱미터 이하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세 자체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를 한번 보시죠. 전세가도 날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모습들, 약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강남의 삼성동을 5천만 원에서 한 5,500만 원이면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굉장히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 160에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강남구 삼성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3룸 기준 시세가 2억 9천에서 2억 9,500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봉구 가보셨을까요? 여기 이제 노도강이라고 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동에서 얘기 풀어드릴 건데 어떤 지역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서 노도강의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도보로는 대략적으로 한 8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곳에 쓰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이 35제곱이 좀 넘다 보니까 실평수 자체는 한 19평 정도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고요. 자, 시세가 이 가격이 쓰리룸입니다. 서울에 있는 쓰리룸의 가격이 3억이 채 안 되죠. 2억 9천에서 2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도 상당히 현재 수급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2천만 원보다도 오히려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이 굉장히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은 배드타운이 아닙니다. 왜냐 이런 서울시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었던 부분들, 유휴부지나 이런 공여 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자리 중심으로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이 잘 맞춰질 것이고 그런 지역이 바로 창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주거지로서의 그런 목적성이 잘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꾸준한 가구의 상승이나 가구 수의 증가랄지 또 인구의 증가세도 꾸준히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개발 호재가 이런 창동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더불어서 이제 교통의 GTX-C 노선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향후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도 이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디쯤인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입지 분석 통해서 먼저 현재 모습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죠.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런 매매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노도강 지역들이 상위 5위권 안에 항상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중상위권에 항상 상승률을 높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들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항상 이 중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도봉구의 이런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또 1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은 그 수요자들의 이런 니즈 굉장히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소성 신축에 굉장히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지역 창동역입니다. 창동역이 1호선과 4호선으로 크로스돼서 지나가고 있죠. 4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좌측을 명동이랄지 또 대학로랄지 도심권에서의 이동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또 아래쪽으로 종로랄지 또 용산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호선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우측으로는 또 7호선, 노원역의 7호선이 바로 한정거장 옆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 간의 연계성이랄지 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적인 환경까지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학군들과 유명 학군들, 노원과의 학원과 주변에 인프라 시설들, 백화점이면 백화점, 마트면 마트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이런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굉장히 일자리 위주로서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도봉구 창동이에요. 지금도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인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개발 호재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죠. 서울시 2030 플랜 그 기본 계획 중에 7광역지 중에 한 곳으로 이곳이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거지들 위주로만 많다 보니까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던 부분들 앞으로 향후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이런 유효부지, 여유부지와 유효부지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 또 용도 지역의 변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있어서 개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많은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향후 많이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이곳에 일자리가 새롭게 집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이런 아레나 복합 문화 시설이 이곳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 지역의 새로운 또 공연 문화가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센터 자체가 음악과 문화의 그런 도시로서 그런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탈바꿈 시켜줄 것이고 2만여 석 규모가 되기 때문에 대형 공연들이 이곳에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또 새롭게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곳에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같이 굉장히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개발 소식이고요.
또 그 바로 옆으로는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이건 역시도 지상 49층까지 지어지는 새로운 랜드마크성 건물로서 새로운 이쁜 건물이 새롭게 들어올 것이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300여 개의 문화 기업이 입주한다든지 2,500명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쪽에는 이제 도봉 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또 의료와 또 이런 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서 의료 시설이랄지 또 바이오 시설 부족했었던 의료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와 또 의료 시설들 또 의료 시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주거 환경에 굉장히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또 새롭게 집약적으로 조성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창동역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느냐? 바로 GTX C 노선 때문이 그렇겠죠. C 노선이 노도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자, 이번에 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곧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창동역 GTX C 라인 자체의 착공 소식이 들려오게 되다 보면은 이 C 라인이 갖고 있는 지역들에 굉장히 앞으로 지역들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많은 이슈를 받아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창동역과 그리고 또 창동역에 들어오는 것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옆으로는 이제 도봉구에서는 이제 가운데에 이런 동부가선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부가선도로가 또 지하를 통해서 주변에 이런 시간 굉장히 이 동부가선도로가 항상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이런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를 통해서 앞으로 위쪽에는 녹지공원이 새롭게 또 조성이 되고 또 중랑천의 수변공원 자체도 굉장히 확장이 되어지면서 주변에 이런 생활 인프라 시설이랄지 주거 환경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의 개발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창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충족시켜 줄 만한 여러 가지 호재 얘기들 들려주셨습니다. 도봉구 창동이고요. 이 지역에서 어떤 물건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금액적인 요소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노도강 쪽은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지역의 특색이 어떤지 가보시면은 이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치구마다 항상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특색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또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한 나중에 추후 황금성에서도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창동의 3룸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시세가 3억도 안 됩니다. 현재 2억 9천만 원에서 2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가 날로 좀 항상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 시투자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은 보증금 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월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구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도봉구 창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전과는 얼마나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도봉구 창동 다녀왔고요. 앞서서 만나보셨던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을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투룸 다세대로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으니까 강남권에도 한번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 해안을 만나보는 자리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니까는요. 많은 분들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고 신청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내년에는 꼭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또 응원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입에 뱉나 봐요. 부과된다는 말을 부자라고 했네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